한국어를 잘 하는 방법. 이번 시간은 호칭어 그리고 지칭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국어를 왜 배우냐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 밖에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 모두 이야기를 해야 해요. 공부도 교수님과 친구들과 선배들과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할까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체면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체면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 유지는요, 존댓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부르는 말을 잘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어학당에서 배우지 않는 이 부분이 바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상대방을 부르는 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을 부른다라는 건요, 호칭어와 지칭어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호칭어와 지칭어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호칭어는 사람을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영수야, 미선아 이렇게 부를 때, 또 우리 엄마, 아빠, 가족에게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이렇게 직접 그 사람을 부르는 걸 호칭어라고 하면, 지칭어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영수 씨, 미선 씨, 또 뉴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게 지칭어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친한 친구 아니면 가족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호칭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호칭어와 지칭어가 매우 중요하게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얼마 전에 저희 반 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님에게 언니라고 했는데 사장님께 혼이 났어요. 물건을 살 때 저에게 언니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손님에게 언니라고 했는데 왜 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학생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생은 21살 여학생이었고요. 그 학생이 손님을 만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은 손님에게 그냥 여자 손님이겠지요, 당연히. 언니라는 단어로 그 손님에게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우리가 보통 어학당에서 배운 것처럼 나이가 어린 여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 사용한다. 여자가 여자에게. 이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서로 나이를 알고 있을 만큼 친한 관계에 1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항상 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나이가 많은 여자가 처음 본 여자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 이 학생은 가게에서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한국에 있는 여자 어른들이 학생에게 언니라고 사용한 방법을 기억하고 손님에게 언니를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백화점이라는 곳은 손님에게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니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물론 그 밖에 백화점에 따라서 매장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어학당에서 배운 호칭어와 지칭어는 친한 사람일 때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사적인 대화의 사용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모두 배울 수는 없어요. 왜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대화의 사용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장소마다 자연스러운 호칭어, 지칭어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적인 대화, 공적인 대화, 무엇이 다를까요? 사적인 대화라는 건 친구와 친구의 대화, 커피숍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게 바로 사적인 대화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대화는요, 학교나 회사에서의 대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선배님에게, 학교에서 조교에게, 회사에서 사장님, 부장님에게 이럴 때 사용하는 걸 공적인 대화라고 해요. 가족, 친구라도요, 회사에서 만난 가족,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친구라면 공적인 대화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뉴스, 인터뷰에서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공적인 대화에서 어울리는 그런 호칭어, 지칭어를 생각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번 공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지칭어가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는 집에서 엄마라는 호칭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뉴스에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저희 엄마가 나를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저희 어머니를 지칭할 거예요. 또 어머니 친구들, 엄마 친구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저는 엄마라고 사용하진 않고요. 어머니라고 호칭, 어머니를 부르거나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지칭, 가리킬 거예요. 왜요? 엄마를 사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친하다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해요. 공적인 상황에서 엄마가 특별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사용은 공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적인 상황으로도 생각하고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긴 한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제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0년 논문에서. 하지만 이 논문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호칭어, 지칭어에 대해서 연구했던 두 가지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친한 사람에게는 호칭어, 지칭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나 회사, 중요한 곳, 이때 중요하다는 건 어디죠? 공적인 대화가 중요한 곳에서는 호칭어, 지칭어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아주 큰 신뢰,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상황에서 호칭어, 지칭어의 사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게요. 아줌마, 아주머니, 아주머님이 있어요. 보통 아줌마보다 아주머니가 조금 더 높임이고요. 아주머니보다는 아주머님이 더 예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아줌마를 싫어해요. 그런데 얼굴을 봐요.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분이 50대 이상의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누구에게, 뭐 친구의 어머니에게 아줌마, 아주머니보다는 친구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님,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앞으로 자주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꼭 예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나 예의를 지켜야 되고 싶은 사람일 때는 어머님을 아줌마, 아주머니, 아주머님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사용되지 않아요. 같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줌마, 아주머니는 언제 사용하느냐? 그냥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나 이 사람한테 예의 지키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사용해도 됩니다. 호칭어, 지칭어는 결론은 예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아저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남자에게는 그냥 사용하시고요. 예의를 지켜야 할 사람에게는 아버님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버지는 사용이 이상하다, 어색하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60살에서 70살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사용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용하면 요즘에는 늙었어요, 이런 의미가 함께 전달될 수 있어요. 한 60살, 70살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늙었어요 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을 쓰면 와, 나이는 많은데 많이 젊어요, 젊어 보였어요 라는 걸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표현, 내가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기분을 좋게 해서 더 예의 있게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친하게 지내는 대학교 선배가 있어요. 친하다. 친하니까 선배에게 어떤 용어, 어떤 단어 다 괜찮아요. 하지만 보통 언니, 오빠, 누나, 형 많이 쓰겠지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호칭을 써도. 하지만 문제는요, 나랑 선배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교수님도 같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요, 언니, 오빠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선배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교수님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요, 공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수님과도 너무너무 친하면 상관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친한 사람이 아니면 꼭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내가 지금 호칭어로 사용하고 있는, 지칭어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친하면 무엇이든지 괜찮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화의 또 다른 사람, 이렇게 3명, 4명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나와 니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또 나랑 이야기를 하는 동안 듣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계, 호칭어, 지칭어를 선택할 때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호칭어, 지칭어는 쉽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꼭 어떤 호칭이 좋은지 사장님이나 선배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호칭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서 친해지기
때까지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적인 호칭어를 중요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칭어, 지칭어는 존댓말만큼 중요합니다. 예의 있게 선택,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